아파트 거래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세 가격은 하향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모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전부 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판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심리적인 부분만 조금 더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거래량은 더 많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가 1월 달에 7개월 만에 약 1000건 이상 집계가 되면서 아파트 거래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 또한 마찬가지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가격 또한 마찬가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월세에 따른 거래량은 대폭 감소 중에 있어서 앞으로 월세 가격은 하향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건 뒤에 PPT 자료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에는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은 하향세에 접어들 수 있다. 다만 거래량이 증가됨에 따라 급급매 물건들이 소진되고 그리고 매도인들의 호가로 인해 가격 간극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관망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렇게 방향성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격 반등이 나오기에는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가격 하락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뽑혔던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매매 가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다주택자에 따른 임차인 보증금 반환, 이 담보대출에 따른 규제 완화도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고 3월 2일 이후부터는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 하락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서울시 일대에 아파트 월세 가격은 계속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월세 가격 부담으로 인한 월세 수요가 계속 감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그 이유를 자료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동시에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나온 이후 거래량이 되살아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2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08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해 6월 약 1067건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선 집계입니다. 작년 1월 거래량이 약 1098건도 넘어섰습니다.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6% 하락해서 전주 대비 낙폭이 0.03%포인트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는 0.02%포인트가 떨어졌고 일반 아파트도 0.07%포인트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서울은 규제 완화 정책이 지속되며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했다시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증가됨에 따라 서울시장에서부터 회복세가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지난 7일 발표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영향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기도에 위치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개포, 고덕, 상계, 목동 등과 같은 인천, 대구, 대전, 부산 등에 위치한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지구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시장의 수요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국에서 대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들은
가격 방어를 위한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재건축 시장에서부터 시장의 판도는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 시장은 국내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핵심적 일대인 재건축 시장을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겁니다. 지금 압구정 현대에서도 손바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급매 물건들이 전부 다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가격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2022년 기준에서 봤을 땐 5월달 기준에서 1738건으로 집계가 돼서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달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앞전에도 거의 1000건 이상 집계가 되었던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6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급격하게 1000건 이하로 거래가 되면서 하락폭이 가속화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6월, 7월 달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됐던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가 시행이 되었던 시기로서 거래량이 대폭 감소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10월달 559건으로 집계가 되고 바닥을 다지고 나서 11월부터는 거래량이 소폭 계속 증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3년 1월달 기준에서는 1108건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 거래 기한이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월 말 기준까지 본다면 아마 거래량은 이보다 더 많이 집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3년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여러 규제 정책들이 전부 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대폭 증가되었던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 아파트 전세 거래량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기준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달은 2022년 2월달 기준입니다. 12,995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이렇게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 기준에서까지는 거의 10,000건 이상 집계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 추이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건 제가 오타가 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840건 정도가 집계가 되었는데 2023년 1월 아직까지 집계가 다 되진 않았지만 거래량 추이를 봤을 때 계속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량이 그만큼 많이 증가가 되었고 전세 물량이 계속 적체가 됨에 따라 이렇게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었고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그만큼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많았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계속 감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 아파트 월세 거래량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기준에서 본다면 거의 8,000건 정도가 평균치로 거래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12월 달 기준에서 거래량이 가장 높게 나왔던 달이었는데 이 기준 이후에는 23년 1월 달 기준에선 6,000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월세 가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모든 국민들의 자산의 가치가 부동산에 다 몰려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금리 인상 여파, 긴축 정책에 대한 여파, 물가 상승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월세 가격에 대한 부담이 느끼는 수요층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곽지로 빠지거나 또는 외곽지의 전세로 빠지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서울, 경기, 인천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2022년 12월 26일
이 기준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의 가장 고점이었던 시기가 2022년 12월 26일 기준이었다. 자, 이 기준에서부터 계속 하락폭이 둔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죠, 하락폭이. 따라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서울,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 하락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1월 30일 이후 2월 6일 기준에서는 하락폭이 조금 더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폭이 증가되고 있는 거는 지금 급급매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소진되고 있고, 이 소진된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의 매도 호가에 대한 물건, 그래서 가격 간극에 대한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기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매매 가격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1월 17일 기준이 매매 가격 지수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7일 기준 대비해서 2023년 2월 6일 이 기준까지 하락폭이 얼마나 컸었는지 한번 본다면, 전국 기준에서 본다면 마이너스 10.5%포인트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전국 평균에서 봤을 때 서울은 마이너스 9.9% 하락, 그리고 경기 마이너스 14.3% 하락, 인천도 마이너스 16.4% 하락. 자, 이렇게 본다면 전국 평균, 경기와 인천의 매매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서울의 가격 하락폭은 그나마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세 가격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 2022년 12월 26일 기준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던 시점이었습니다. 인천은 12월 19일 기준이 가장 하락폭이 컸던 시점이었고, 이 기준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하락폭이 감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폭이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1월 30일 기준 전국 평균에서 이제 하락폭이 가장 이제 적었던 시점인데, 2월 6일 기준에서는 하락폭이 조금 더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경기도도 마찬가지 1월 30일 기준에서 하락폭이 가장 적었고, 그리고 2월 6일 하락폭이 조금 더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인천과 서울 지역 일대는 2월 6일 기준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전세 가격 하락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둔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마찬가지 2022년 1월 3일 기준이 전세 가격 지수에서 가장 고점이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 대비해서 2023년 2월 6일 하락폭이 얼만큼 큰지 한번 우리가 집계를 해보니, 전국 평균은 마이너스 13.2%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전국 평균 대비해서 봤을 때 서울은 마이너스 16%, 경기도는 마이너스 19%, 인천은 마이너스 21.1%로 전국 평균보다 수도권 지역 일대의 전세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지역은 인천 지역이죠. 입주 물량 여파로 인해서 하락폭이 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간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매도인, 매수인의 이 수급 지수를 뜻하는 건데, 심리 지표로도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해서 100보다 이하이다 라고 한다면 매도인이 더 많다라는 얘기고요. 100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준에서 본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매도인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매 수급 지수를 봤을 때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던 시기도 마찬가지 2022년 12월 26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1월 2일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심리지수가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가 계속 소폭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월 6일 기준에서는 심리지수가 조금 낮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거는 그만큼 급급매 물건들이 소진되고 매도인들의
호가, 높인 호가에 대한 가격 간극, 매도인과 매수인의 가격 간극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022년 12월 26일 대비 2023년 2월 6일 어느 정도의 개선폭이 나왔냐면 전국 같은 경우에는 1.9%포인트가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서울은 2.9, 그리고 인천은 3.6, 경기도는 1.5로 그만큼 예전보다는 소폭 이 매매 수급 동향의 지수가 개선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세 수급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2022년 12월 26일 기준이 가장 수급 동향이 낮았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심리가 가장 떨어졌던 시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수급 동향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1월 30일 기준에서 2월 6일 소폭 낮아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심리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26일 대비해서 2월 6일 기준으로 본다면 심리가 0.5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다. 서울은 0.1, 인천은 1.8, 경기도는 오히려 심리가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0.9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의 전세 수급 동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그에 반면에 인천 지역 일대는 그나마 좀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좋죠. 그 이유가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지역으로서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눌려있고 하락폭이 커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전세 같은 경우에는 개선되기에는 시간적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매, 전세, 월세에 따른 여러가지 가격 지표와 함께 동향 지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매매 거래량 추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층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2월 그리고 3월달 기준에서 본다면 거래량이 소폭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이고 있고, 따라서 매매 가격 지수로 봤을 때도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전부 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판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만 조금 더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거래량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세와 월세 지표들은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황의 지표들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전세 가격도 또한 마찬가지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락세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3월달 이후부터는 다주택자에 따른 역전세에 여러가지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또는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음에 따라 앞으로 전세 가격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에 반해 월세 거래량 아까 봤듯이 감소한 걸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세 가격에 대한 부담이 느끼는 수요층들이 앞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전세 가격으로 또 이동을 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도 시장금리가 계속 내려감에 따라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좀 갈아타고자 하는 수요, 그리고 지금 고정금리로 주택금융공사에서도 3월 달에 이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지금 고정금리에 낮은 금리로 상품을 이미 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로 다시 넘어가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예년 수준보다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월세 가격은 제가 봤을 땐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무튼 매매 가격 추이로 봤을 때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지금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